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전혀 멋지지도 않고 전혀 훌륭하지도 않은 그런 군함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역함대 현대화의 시작입니다. 인천급 호위함. 제가 왜 이렇게 이 혹평을 하고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 인천급 호위함, 지금 우리 한국의 1함대, 2함대, 3함대, 이 해역함대에 나누어서 해서 총 6척이 되어 있는데, 척당 건조비 한 3천억 원, 이렇게 해서 6척을 만들었어요. 한 1조 8천억 원 되겠죠. 이 군함, 이 인천급 호위함은 해군의 꼼수, 그러니까 우리 다음 사업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이거 일부러 성능 좀 다운시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이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우리 한국 해군이 국가 예산을 어떻게 저는 정말 사기쳤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정도로 제가 이렇게 혹평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 예산을 정말 썰어먹은 이런 군함이 바로 인천급 호위함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천왕봉급 상륙함. 이 두 개는 정말 이 한국 해군이 다음 사업, 다음 차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차기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일부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걸 성능을 더 못하게 만들어 라고 했던 그런 정말 나쁜 발상에서 나온 군함들이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제가 법적인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보겠습니다. 최초의 국산 호위함, 울산급 호위함들 우리 9척 있었죠. 이 울산급 호위함은 1981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울산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만들고, 뭐 충남함도 있고 많이 있어요. 부산함, 충남함 많이 있는데 이 9척입니다. 그런데 이 울산급 호위함은 2000톤급 호위함인데 최대 속도가 무려 35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다시피 76mm 함포가 전방에 있고, 또 후방에 또 76mm 함포가 또 있어요. 그리고 40mm 함포,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함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완전히 포함입니다. 포함. 그런데 왜 이렇게 포함이고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르냐? 바로 북한의 간첩선을 사냥하기 위해서. 북한 간첩선들이 지금이야 뭐 북한 간첩들이 굳이 뭐 반잠수정 이런 거 타고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러나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의 간첩선이 반잠수정을 타고 들어와서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를 해야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 그때는 정말 특수한 그런 임무만 가지고 비행기를 탔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반잠수정 잡아야 되죠. 그래서 속도, 잠수정을 잡기 위해서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반잠수정 같은 간첩선 발견하면 포로 그냥 때려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막 아주 그냥 화망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함포를 많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1980년대 이 울산급 호위함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벌써 이스라엘의 엘러트 이 초계함이 이집트의 오사급 고속정에서 쏜 스틱스 대한미사일에 격침을 당해가지고 이 엘러트 쇼크, 이제는 이 함포 시대는 아니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라는 시기가 되어서 이 80년대부터는 벌써 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나오는 시기가 되는데, 이 울산급은 그게 없었죠. 그래서 울산급 호위함은 나오자마자 이거는 벌써 구형 개념이다. 벌써 노후화된 개념이다. 빨리 새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시작된 그런 아픈 탄생 비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독도 분쟁이 시작됐죠.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중국 가서 장쩌민 주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이 완전히 그냥 분노하고 뭐 이랬던 그 독도 분쟁.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가 그럼 경항모하자 뭐 이랬던 적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 독도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군함 이런 거 가지고 안 되지. 자, 군함 만들자 해서 차세대 호위함 FF2000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FF2000 생긴 건 좀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그럴싸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보면 울산급 호위함을 약간 각을 준 스텔시한 이런 거에 불과해요. 함포도 그냥 76mm 함포 그대로고 뒤에도 이제 40mm 함포 두 개나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지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이고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지대공 미사일을 갖다 붙여요. 그런데 수직 발사관이 아니고 8연장 발사관 연장 발사관 위에 이제 드러내가지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의 이런 그 FF2000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IMF가 터졌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접습니다. 왜냐? KDX 사업, 구축함 사업을 가야 되는데 이 IMF 터져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 호위함 사업도 가고 구축함 사업도 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위함 사업을 드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위함은 나중에 구축함 사업 다 끝나고 KDX 1, 2, 3 끝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호위함 사업은 따로 하자라고 하고도 이제 미뤘어요. 그 미룬 그 호위함 사업이 바로 FFX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IMF 끝나고 KDX 1 광개토 대왕급, KDX 2 충무공 이순신급, KDX 3 세종대왕급 이 시리즈 다 끝내고 이제 이 FFX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최초 개념 설계 CG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 2죠. 그 대구급 호위함보다 어쩌면 더 진보한 FFX 배치 3급 정도에 필적하는 이런 정도의 아주 멋진 그런 CG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높은 스텔스 수준의 스텔스 외형 설계죠. 그리고 통합 마스트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VLS 설치를 위한 예비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때는 예산상의 문제로 VLS를 탑재를 하진 않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어서 예산이 생기면 개량해서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이 함포 뒤에다가 여유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수직 발사관 심자 이렇게 해서 여유 공간을 마련했어요. 아주 훌륭한 그야말로 이렇게 진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향점을 보여준 그런 설계였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1차 기본 설계안이 나왔는데 후퇴를 합니다. 왜냐? 이때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통합 마스트는 아직 우리 한국 기술로는 좀 어려워. 그리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조금 통합 마스트는 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 마스트를 삭제를 하고 그냥 뭐 지금의 그런 마스트 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면 함수 부분이 굉장히 키가 껑충 커요. 높아요. 그런데 이 1차 안은 함수 부분을 높이를 좀 낮추고 그 대신 앞으로 지금 이제 대공미사일 시대니까 램 대공미사일을 달아야 되니까 램을 여기다 달고 그 대신 여기다가 B 포지션 이 B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램을 떼내고 여기다가 이제 수직 발사관 심어서 제대로 된 함대공 미사일 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했던 게 1차 기본 설계안이에요. 이 1차 기본 설계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개량의 여지가 있었고 이렇게 군함을 만들었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지 않죠. 왜냐? 여기에서 램 들어가는 이 여유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마스트 뒤에 또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이 여유 공간. 그래서 이 호주의 안작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여유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ESSM 같은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합니다. 이런 여유 공간들. 이 앞에는 함교가 있고 지휘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사일을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함교가 있는 이 거주 공간 섹션의 뒷부분에다가 예유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그 선실 방 몇 개 삭제를 하면은 얼마든지 미사일 갖다 심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유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군함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야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하자 라고 되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방공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 놨었는데 정말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유 공간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단일 상부 구조물 채용했습니다. 완전히 퇴행화된 디자인의 최종 설계안으로 됐는데 단일 상부 구조물 이 배 선체 위에 이 구조물을 전부 다 일체형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조금 구식 디자인 중에서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이라고 있는데 미국의 그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이 이 단일 상부 구조물 채용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오히려 증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이 군함들은 대부분 단일 상부 구조물 착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일 상부 구조물을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전부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스텔시한 디자인 선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노출을 시켰죠. 노출을 시키면서 단일 상부 구조물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함대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단일 상부 구조물이 아닐 경우에는 밑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단일 상부 구조물을 해버리면 위로 전부 다 그냥 다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주 커지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있었던 이 램이 장착되어 있던 B 포지션, 이 B 포지션을 삭제해서 함포를 함교에다가 바짝 붙여버려요. 절대로 개량할 수 없는, 이건 앞으로 개량하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차라리 함포를 없애지 않고는 그 누구도 미사일을 갖다 심을 수 없는 이런 선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부러 저는 그랬다고 봐요. 왜? 개량을 하면 나중에 KDDX 한국형 구축함 사업 갈 때, 야, 이거 좀 개량해서 쓰지 왜 KDDX 가냐? 라고 육군이나 공군에서 딴지 걸까봐. 정말 나쁜 발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스트 뒤에 여유 체적이 있었죠? 여유 공간이 있었죠? 마스트 뒤에. 그거 없애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마스트 뒤에 그냥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최종안은 완전히 개량의 여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정말 나쁜 그런 발상에서 나온 디자인이다. 그러면서 이 21세기는 완전히 이제 스텔스 그리고 RCS 축소 이런 시대로 갑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 적의 대한미사일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면은 적 함대가 이쯤에 있으면은 일단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날려보냅니다. 날려보내서 대충 이쯤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미사일의 자체로 되어 있는 레이더를 켜요. 켜서 자기 눈에 보이는 제일 큰 군함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적함을 향해서. 그러면은 이 군함들은 서로 간에 전부 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왜? 적의 미사일에게 가급적이면 작게 보여야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최대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이건 보시다시피 난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그리고 함교 앞에다가 정말 엽기적인 기중기를 갖다 붙였어요. 아니, 이렇게 엽기적인 기중기를 여기다 갖다 붙일 것 같으면 이 함교 앞을 왜 이렇게 스텔스 선형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놨을까요?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는 것은 뭐냐? 레이더 반사면적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기중기를 갖다 붙이려면은 왜 이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현대전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고, 북한이 그냥 북한 스틱스 쏘면 그냥 재밍 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스틱스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란 미사일 가졌습니다. 이번 열병식 때 보여줬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현대전에서 퇴행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 온갖 난간 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 어떤 군함에도 볼 수 없는 함교 앞의 기중기 이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황당한 그런 군함을 만들었죠. 여유체적 다 없애가지고 절대로 개량할 수 없어서 다음에 혹시 KDDX 사업할 때, 야, 이거 좀 개량해서 쓰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 딴지의 여지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돈 1조 8천억을 방공함으로는 쓸 수 없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돈 1조 8천억은 꿀꺽 삼켜버린 거죠. 자, 논란에 휩싸인 FFX. 도대체 왜 논란이냐? 자, 그런데 1번 함, 인천함 하도 그 기중기 때문에 욕먹으니까 2번 함부터는 기중기는 뺐어요. 네, 양심은 있는 것이죠. 자, 길이는 114m입니다. 그리고 폭은 14m, 배수량은 3,300톤, 그리고 석당 비용은 한 3천억 원 들었어요. 최대 속도는 30노트. 그리고 승조원은 이 21세기에 만드는 군함치고 이 정도 덩치치고 굉장히 승조원이 많은 140명입니다. 왜? 자동화가 안 된 거죠. 자동화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력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한 정원 조정해가지고 한 120명으로 다운시켜서 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잘한 거는 뭐냐? 드디어 KDX 1, 2에 들어가고 독도함에 들어갔던 말도 안 되는 싸구려 레이더, 대공 레이더인 MW08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SPS 550K 광학 대공 레이더를 여기다 갖다 붙였고, 이건 이제 우리 국산 레이더예요.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회전식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한 250km 정도를 제대로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니까 광개토 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이런 덩치 큰 구축함보다 훨씬 더 대공 탐지 능력이 좋은 그런 레이더예요. 빨리 광개토 대왕하고 충무공 이순신도 이거로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체 고정소나 SQS 240을 넣었는데 이것도 광개토나 이 충북 이순신 또 세종대왕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싸구려 고주파다 훨씬 더 그 주파수가 대역이 낮은 저주파에 가까운 그런 아주 탐지거리가 넓은 소나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FFX에서 잘한 거 하나는 함포를 76mm에서 127mm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함포 능력을 강화시켰다는 거. 램 21연장 발사기 함대공 미사일이죠. 이거 하나 집어넣고 펠링스 20mm 기관포. 이 FFX 직전까지는 전부 30mm 기관포인 골키퍼, 네덜란드제 골키퍼를 넣었는데 네덜란드제 골키퍼를 쓰면서 이 유럽제 무기에 대해서 학을 뗀 거예요. 뭐 수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 신청하면은 뭐 6개월씩 7개월씩 걸리는 게 완전히 뭐 다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에 장착되어 다니는 이 골키퍼 시스템들 사실은 작동 안 되고 다니고 있을 확률 있습니다. 왜냐? 고장이 지금 났는데 부르면 안 오는 거예요. 고장 났는가 확인하러 한 사람 옵니다. 한참 있다가. 그리고 이 유럽에서 오는 자들은 전부 다 또 이 호텔 아주 비싼 호텔 또 잡아줘야 돼요. 와가지고 고장난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고장 같으면 누가 전문가니까 그러면 다음 전문가 불러올게요. 해서 자기 또 갑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결제받고 해가지고 그 해당 분야 전문가를 또 보내줍니다. 와서 이제 부품이 또 이런 게 필요하네요. 그럼 부품 신청해서 부품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 7개월 걸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합니까? 고장난 것 같아요 하면은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니까 해당 부분 기술자들 다 가봐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원스톱을 해버리죠. 미국은 또 워낙 전 세계에 많이 쓰니까 그런 정도로 바보 같은 일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FFX에 와서는 이 골키퍼를 버리고 20mm 기관포, 미제 기관포인 펠링스를 집어넣습니다. 학을 뗐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상상한 어뢰를 집어넣고 슈퍼링스 대잠 헬기 한 대를 집어넣는 군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1세기판 건십이다. 이렇게 작은 2,000여 톤, 3,000톤이 안 되는 이 덩치에 여기에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8발이 들어가요.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 8발 들어가고 다시 함대지 미사일 해룡을 8발 집어넣는데 이 함대지 미사일은 뭐 1,500km 뭐 이런 건 아니고 250km 날아가면서 자탄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면 해역함대니까 해역함대의 자기의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북한이 세그라고 해가지고 고속정들이 그냥 대규모로 러쉬하는 이런 작전을 취하는데 그렇게 이제 튀어나오면 그걸 이제 함포로 이제 하나씩 때리잡고 아파치 헬기들이 와서 이제 잡고 기관포로 잡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FFX가 전쟁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전쟁 시작이다. 딱 하는 순간 뭐 이 FFX를 만들던 이 시점에는 한국 정부가 보수 정부였기 때문에 선제 타격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선제 타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선제 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북한의 해주기지, 뭐 고안포기지 이렇게 기지에 있을 때 우리 선제 타격이야. 그냥 기지에 있는 걸 그냥 이 해룡 전술함대지를 쏴가지고 그 기지, 북한 해군기지 상공에서 자탄을 살포해서 아예 기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목표로 250km짜리 전술함대지 순항미사일을 8발을 장착을 해요. 이거는 뭐 북한 해군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제 타격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죠. 자, 그래서 결국 6척에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배치2 대구급 호위함으로 전환을 했죠. 대구급 호위함에 가서는 아까 원래 1차 설계안 그리고 개념 설계안에서 나왔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직 발사관도 집어넣고 또 그렇게 했는데 비난의 소지가 좀 적죠 거기는. 그런데 이렇게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량의 여지를 1도 없게 일부러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혹시 앞으로 KDDX 같은 방공함 사업을 할 때 야 그냥 이거 개량해서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이 국방부나 타군의 이 견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국가 예산 1조 8천억 원을 완전히 쌈싸먹어버린 이런 인천급 호위함. 21세기에 만든 전 세계 모든 호위함 중에서 가장 최악의 디자인에 최악의 능력을 가진 인천급 호위함 알려드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